네, 이렇게 트럼프 2기 시대가 곧 시작됩니다. 계엄 사태 등으로 어지러운 전국 혼란 속에 정책의 발길이 바빠지고 있는 것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 외교에는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오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2시니까 지금 하루하고 한 7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화려한 취임식이 예상돼요. 어떤 네. 행사들 좀 예정돼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정말 화려하게 진행이 됩니다. 벌써 취임식 이전에 전날 전야제를 치렀죠. 불꽃놀이 행사를 갖다가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선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당일에 선서식이 있는데 선서식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서 모든 이 돈을 지불을 해주는데요. 나머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부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의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2,500억 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 취임식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취임식 끝나고 나서 퍼레이드를 할 것이고 또 다음 날 보통 한 3일 정도 치러지는데요. 이 마지막 날에는 각종 연회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무도회를 많이 엽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무도회를 갖다 10번이나 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상당히 많은 기부금을 모았다는 것이고 하여튼 3일 동안 이 미국 국민들이 통합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데 과연 지금 미국 정치 상황이 이제 그런 어떤 장면을 연출하게 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 2기를요, 1기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특징이 가장 다르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편할까요? 글쎄 한마디로 더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 더 강력해진 마가 과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016년 미국 대선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긴 했었지만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만 승리를 거뒀고 전국 투표에서는 3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선거인단 투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이 투표도 상당히 압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건해졌다. 더 국내적으로 지지를 갖다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상하원 모두 양원 모두 근소한 의석 차이이긴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대법원 판사의 성향도 6대 3으로 공화당 성향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국내외적으로 추진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이제 취임 첫날 행정명령 나오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한단 말이죠. 특히나 그 부분에서 이제 보편적 관세 이런 부분들 어떻게 나올까요? 또 우리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일단 보편적 관세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사랑은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87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뉴욕 타임즈 한 면을 다 빌어가지고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이 자유무역이 지금 미국의 산업을 좀먹고 있고 그래서 관세로 이런 산업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이 광고를 낸 적이 있거든요. 1987년이면은 자유무역의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제 이런 어떤 광고를 낸다라는 것이 이제 그만큼 관세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1기 때도 관세에 대한 공약은 대부분 다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공약 이행률로만 따지면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이제 보편적 관세를 모든 나라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당장 중국에게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그리고 접경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25%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두 국가에게 25%를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적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품목별로 그리고 25%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시간을 두고 이 좀 관세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죠. 예. 근데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 이거 현실 가능성 없고 협상용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럼 교수님 네. 보시기에는 어쨌든 진행은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협상용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세에는 정말로 진심인 분이기 때문에 네. 단지 이 뭐 처음서부터 25%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진 않겠지만.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뭐 25% 카드를 들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처음서부터 그냥 한 번에 모든 품목의 25%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한국이 좀 하는 것 보면서 좀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단 한국이 대미 흑자를 조금 줄이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의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하면은 좀 대미 흑자 폭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한국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천연가스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한미 뭐 에너지 안보 협력 차원에서도 한국이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갖다 하면은 예.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무역 흑자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번에 보니까요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상황을 언급을 하면서 탄핵 멈추면 내가 윤 대통령 만나겠다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저희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원문을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예. 이제 막 지금 저 대본을 받아봐가지고 근데 그 일단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비판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혼동 그 자체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요. 단지 윤 대통령 탄핵을 그만하면은 윤 대통령과 곧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그 탄핵을 쉽게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 소추를 2번이나 당했어요. 임기 동안에. 물론 이제 2번의 탄핵 소추 모두 상원에 의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이제 탄핵 소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탄핵 소추를 당한 것은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탄핵 소추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 정치적인 싸움 그만 멈추고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뭐 정상회담도 곧 개최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뉘앙스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예. 단지 이제 측근들과 농담하는 자리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너무 깊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말에 주목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이라고 좀 그렇죠. 볼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방위비니 북핵이니 지금 경제 문제도 굉장히 있는 네, 상황인데 네. 과연 미국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와 우리나라 상황을 얼만큼까지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그럼 뭐 이제 다른 외교 정책 현안에 분명히 이 한반도 문제가 조금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뭐 그것은 이제 워낙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해법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가 이 정전 합의를 예. 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이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 한반도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라도 김정은과는 좀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려는 그런 좀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회 공식 방문단이 이제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정부 인사들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네. 부분들을 우리는 그럼 적극적으로 좀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이가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들리는 얘기가 여당 국회의원들은 왜 이런 사태가 야당 때문에 악화가 됐는지 그리고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여당이 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비호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 것인지를 이제 미국 당국자들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강건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뭐 대통령 한 명과 그리고 그를 둘러싼 몇 명의 충성파들의 일탈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한국의 이 민주적인 어떤 적법 절차, 헌법에 따라서 귀결 지어질 것이고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한국은 굉장히 민주주의는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강건하니까 좀 믿고 지켜봐 달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위주로 조금 이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보적인 부분도 보면 사실 국방장관 피트 지명자는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북 관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피트 헥세스가 이제 청문회 보고서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핵을 가지고 있는 강국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이제 뭐 공식 인정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역시 뭐 한국 언론에서는 뭐 대북 제재 무용론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재가 지금 북한의 비핵화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것.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이 북한 비핵화 이 담론의 동력이 좀 상실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이 조금 뭐 긴밀한 조율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